자, 페이지는 142페이지고요. 이제 신경계와 호르몬 마지막 시간입니다. 호르몬에 대한 얘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호르몬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체내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화학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됐니? 자, 먼저 호르몬의 정의가 뭐라고? 체내 항상성 유지다. 여기서 항상성이란 말이 정의가 무엇입니까? 체내 환경을 항상 일정히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이걸 바로 항상성이라고 해요. 알겠니? 우리가 살아있는 한 체온은 항상 몇 도? 덥거나 춥거나 상관없이 36.5도. 그치? 왜 더우면 36.5도에서 안 올라가느냐? 우리 몸에서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그 다음 추우면 왜 36.5도보다 안 떨어지죠? 이걸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또 이런 것들이 체내 수분량 조절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혈당량 조절,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혈당량이 무엇입니까? 혈액 속에 포함된 포도당의 양이에요. 포도당 가지고 뭐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세포호흡을 해서 에너지 만드는 데 관여하는 거예요. 알겠니? 이때 이 혈당량은 항상 0.1%로 유지해야지만, 우리가 적당량을 유지해야지만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누구에 관련된다? 호르몬에 의해서 관여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호르몬량 조절하는 건 대뇌가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니? 그럼 호르몬하고 관련된 뇌는 누굽니까? 항상성 유지하고 관련된 뇌는 가려요 가로 잡고 쓰세요. 간뇌야. 뭐라고? 간뇌. 알겠니? 저기가 대빵이야. 저기가 대빵이다. 자, 만약에 우리 몸에 있는 대뇌에서 저걸 감지하고 저걸 관여한다? 야, 니들 나한테 지금 현재 이런 말 들을 시간도 없어. 현재 체내 혈당량 얼마, 체내 온도 얼마. 그래서 온도 높여라, 온도 낮춰라. 이걸 지금 머릿속으로 다 계산해야 된다고.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너희들 멀티가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대뇌는 내 말 들으라고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고, 간뇌는 나하고 상관없이, 대뇌하고 상관없이 알아서 작동하고 있는 거야. 살아있는.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호르몬.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여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라고 돼 있고요. 요 기능을 조절한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쓰세요. 항상성 유지에 관여합니다. 조금 더 알려줄게요. 우리 몸에서 항상성 유지에 관련되는 오른팔과 왼팔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오른팔 같은 존재입니다. 바로 뭐야? 호르몬. 그 왼팔은 뭡니까? 신경계. 알겠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이때 특정 세포나 기관이라고 돼 있어요. 이때 이 특정 세포나 기관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써라. 표적 기관. 가로 열고 표적 세포라고 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표적 기관, 표적 세포. 됐죠? 자, 일단 이 호르몬의 특징 한번 지금부터 쓰지 말고 설명 들으세요. 뭐라고? 쓰지 말고 설명 들으세요. 앞으로 선생님은요, 호르몬 귀찮기 때문에 대문자 H라고 쓸 거야. 뭐라고 쓴다? 대문자 H. 알겠어? 그래서 생장 대문자 H, 생장 호르몬. 성 대문자 H, 성 호르몬. 알겠니? 그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 호르몬 같은 경우는 분비되는 장소하고 작용하는 장소가 틀려. 오케이? 자, 일단 분비되는 장소가 내분비샘에서 분비가 됩니다. 이때 이 내분비샘이 뭐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쓰지 말라고 했어. 에이, 잘못 썼다. 잘못 썼다. 분비관이 없는 거를, 분비관이 없는 그 기관을 우리가 내분비샘이라고 해요. 자, 우리 잘 들어. 몸 안에서 어떤 몸에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체를 만들어내는 곳이 크게 두 군데가 있는데, 만들고 바깥으로 분비하는 곳, 이걸 우리가 바깥 외자를 써서 외분비샘 또는 외분비선이라고 해요. 되니? 그런데 얘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분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곳까지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분비관이 딱딱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외분비샘은요, 분비관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일 대표인 게 침샘이야. 침샘에서 뭐가 만들어지죠? 침! 그러면 침샘에서 침을 저장하고 있어, 바깥으로 분출을 해. 분출을 하죠. 입으로 분출하잖아. 맞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분비관이 있어. 이거 말고도 뭐가 있어? 소화샘들. 위샘, 위액 나오는 거. 장샘, 장액 나오는 거. 이자액, 아니야. 이건 나중에 배워야겠다. 나중에 배워야겠다. 자, 이자는 따로. 자, 그 다음 잘 들어.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물질을 바깥쪽에 있느라 안쪽에 그냥 고이기만 하는 녀석이 있어.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 분비관이 따로 없다라고 해서 안쪽으로 분비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내분비샘, 내분비섬,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고, 얘는 분비관 따위가 있다 없다? 분비관이 없습니다. 됐니? 됐어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그 다음
너네 책에 따라서 내분비샘, 내분비선 같은 말이야. 그래서 너네 혹시 이런 노래 알아? 깊은 산속 옹달 샘선자야. 샘 솟는다 할 때. 알겠어? 그런 말이야. 알아두시고. 그다음 이 내분비섬에서 분비가 되는데 안쪽으로 분비가 되죠. 그럼 안쪽으로 분비가 되면 여기 고이겠네? 고이면 어디로 이동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얘를 어디로 이동시키기 위해선 내분비선을 지나는 혈액 속에 이걸 집어넣어. 그러면 혈액 속에 이걸 집어넣으면 얘는 혈액으로 분비가 되겠지. 맞죠? 됐지? 그럼 혈액으로 분비되면서 혈액 속에 섞여서 호르몬이 온몸을 빠르게 이동하니 천천히 이동하니? 천천히 이동하겠죠. 액체 흐름이잖아. 맞아요? 천천히 이동. 그래서 온몸을 따라서 혈관을 통해 이동하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 기관을 만나 거기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그 기관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저기 서 있죠. 무슨 기관? 표적기관 또는 표적세포. 알겠니? 그래서 내분비샘에서 분비된 녀석이 혈액을 타라 이동하다가 그지? 표적 기관이나 또는 세포에서만 온이 작동을 합니다. 작용을 합니다. 그럼 다른 데서는 작용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생성 장소와 작용 장소가 똑같아 틀려? 틀리죠.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뭐라 하느냐? 특정 기관에서는 작용한다라고 해서 기관 특이성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요 기관 특이성 있는 요 녀석에 만약에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너무 많이 들어가면 과대증에 걸려요. 너무 적게 들어가면 과소증이 걸립니다. 너무 많아도 병 걸리고 너무 적어도 병 걸린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요거 3번은요. 바로 뭐야? 적당량만 들어간다는 얘기야. 너무 많이 들어가면 과대증. 너무 조금 들어가면 결핍증이 생긴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너무 많으면 줄여주고 너무 적으면 늘려주는 적당량 조절작용이 필요해. 이걸 우리 몸에 간내가 알아서 한다는 얘기야. 많으면 줄여주고 줄으면 늘려주고 그래서 항상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되겠지. 항상 적당량 유지하는 거야. 알겠니? 이게 바로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거고 이 작용을 못하면 너무 많아지거나 너무 적어져. 알겠니? 됐어? 그 다음 마지막 호르몬의 마지막 특성은요. 요건 책에 없는 거다. 종특이성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 종특이성. 야 종이 뭔데? 생물체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그걸 종이라고 해. 이때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요. 나 남자 옆에 여자가 있어. 생판 몰라. 근데 오늘 만나가지고 오늘 결혼해가지고서 이 10달 후면 베이비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이게 같은 종이라는 뜻이야. 알겠니? 그래서 내가 사자야. 옆에 호랑이 갖고 눈 맞았어. 결혼을 했어. 애기 태어날 수 있어 없어? 있어. 걔는 생식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명 뭐야? 고자야. 알겠니? 내가 고자라니? 고자라니? 맞아? 고자가 되는 거야. 자, 얘네들은 뭐야? 다른 종이야. 알겠니? 너네 노새 젊어서 노새 알아? 그거 나귀하고 당나귀죠? 당나귀하고 말하고 교배한 거예요. 알겠어? 평상시에는 애들 거들떠도 보지도 않아. 일부러 애들이 시킨 거죠. 인간이. 알겠니? 이게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 당나귀는요. 등치가 작아. 힘은 족도 없어. 그 다음 말은요. 등치는 커. 힘도 좋아. 근데 야 산길을 올라가고 싶으면 뭐가 좋아? 당나귀가 좋지. 근데 당나귀에 힘이 없다고. 사람도 못 태우고요. 물건 씌우면 픽픽 쓰러져. 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 등치는 이만한데 말에 힘만 있었으면 짱인데? 그래서 걔네들을 억지로 교배시킨 거야. 이게 웃긴 게 뭐야? 이것 좀 미성년자 성취 불가인데 알아들을 만큼만 해줄게요. 그렇지? 갑자기 눈깔 확 돌은 암말과 갑자기 눈깔 확 돌은 숫당나귀를 한 방에 집어넣은 거야. 뭐 알아서 했겠지. 그치? 미성년 청취 불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됐지? 그래가지고 나온 게 노새야. 근데 노새는요 등치는 작은데 힘은 좋아. 근데 고자야. 뭐라고? 내가 고자라니. 고자가 되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이종교배라고 하니까 종종이 아니에요. 알겠냐? 아까 사자고 호랑이 얘기했었죠. 그걸 이름 붙일 때 라이거 들어본 적 있어? 라이거하고 타이곤 아는 사람? 라이거는요 아빠가 사자고요 엄마가 호랑이에요. 됐어? 그럼 거꾸로 아빠가 호랑이고 엄마가 사자면 타이곤이야. 알겠어?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야. 이제 이종규배 인터넷 찾아보잖아. 사람들이 진짜 별 희까무리한 거 많이 만났어. 그 다음
이건 보통 인간의 그것 때문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인간 때문에. 인간이 아니라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그리즐리 베어. 그리즐리 베어가 뭐냐면 너네 북극곰 알지? 코카콜라 곰, 하얀색 곰. 포비. 변태 새끼 포비. 그렇지? 포비가 빙하가 녹아가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다가 봤더니 우리 동네에서 못 보는 갈색 곰을 만났네? 이뻐. 사랑에 빠진 거죠. 그치? 그래가지고 사랑에 빠져서 나온 게 회색곰. 중간이 섞여 있는 거, 믹스곰. 그게 이종교배는 아니지만 자연적으로 이제 일어난 교배입니다. 알겠냐? 신기한 거 많아. 내가 모르겠다. 그 그리즐 배우는 모르겠다. 네가 가서 물어봐라. 아유 거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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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목숨을 걸고 물어보시면 돼. 알겠니? 마이크 들고 가지. 아유 거자?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지? 기분 나쁘다고 죽일 수도 있어. 맞냐? 되게 궁금하네. 야, 챗GPT 무료 버전 쓰는 애들 있으면 그리즐리 베어는 고장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알겠죠? 갑자기 그 궁금한데 모르겠네. 자, 아무튼 종특이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동물마다 다른 특성이 있다 없다? 없다. 거부 반응 없어. 원래 사람 몸에 돼지 심장을 갖다 꼬라박는다고 치자. 거부 반응 생겨요. 알겠어? 동종계 아니니까. 근데 사람 몸에 사람 거 집어넣으면 장기 이식 가능하잖아. 그쵸? 그래서 잘 들어. 종특이성만 없으면 동물 거 사람한테 써도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된다는 얘기야. 아주 옛날부터 당뇨병 치료하는 방법 중에 인슐린을 처방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 인슐린이 이자에서 나와요. 어디서 나온다고? 이자. 근데 이자에서 찔끔찔끔 나와. 그래서 내가 만약 당뇨병. 우찬아, 나 당뇨병이야. 그치? 너의 이자 중 기분이 뭐 이자. 달라가면 주냐 안 주냐? 너 주면 너 죽어 이 새끼야. 네 배 갈라가지고 너 그걸 십자야 돼. 안 주죠. 하지만 얘가 개가 아니라 닭이 아니지. 돼지나 소라면 주인이 시키면 하는 거지 뭐. 그렇지? 죽는 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돼? 그래서 옛날부터 당뇨병 걸렸을 땐 부자들만 살아남았어. 그럴 수밖에 없지.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돼지나 소를 죽여야 되니까. 가난뱅이는 죽으란 소리잖아. 맞지? 맞잖아.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게 부자의 전유물이었는데 부자병의 일종의. 지금은요 그런 거 없지. 왜? 인공 인슐린이라는 걸 만들어냈거든. 알겠니?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건 동물 거 사람한테 써도 항원 항체 반응 거부하는 그런 게 없다. 알아두시고. 그다음 인공장기라고 들어본 적 있어? 못 들어봤어? 그냥 우리는 심장 중에서 심장이 안 좋으면 사람 심장 집어넣는 게 제일 좋지만 이 사람 심장 얻기에 쉽냐?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 인공심장이라는 걸 다루고, 그치? 이게 작동을 멈추면 바로 뒤지는 거죠. 그치? 그리고 이거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도 많이 받아야 되고요. 문제가 좀 많이 있어. 그래서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야, 그러면 거부 반응이 없는 인공장기를 외부에서 키워서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연구하는 중이죠. 특히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 몸하고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돼지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의사들이 그 쬐고 꼬매고 하는 거 돼지 껍데기 가지고 많이 하고요. 그 다음 심장 해부 돼지 심장입니다. 알겠니?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오케이? 참고적으로 알아. 그리고 니네 등뼈 알지? 등뼈 돼지 감자탕 그거 척추뼈하고 똑같아요. 알겠니?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책에 밑줄 한번 쳐볼게요.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진다. 밑줄 쳐. 내분비샘. 내분비샘은요 분비관이 있는 애들이야 없는 애들이야? 없어요. 그 다음 어디로 분비된다고? 혈액으로 분비돼. 그러니까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이동을 하는데 가로혈관을 닫고 슬로우가 뭐죠? 천천히. 원래는 ly 붙여야 되는데 그냥 슬로우라고 쓸게요. 여기에서 선생님 천천히는 형용사잖아요. 그치? 뭐 부사 뭐 이런 거 아예 다 몰라 까먹었어. 자,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만 작용하며 적은 양으로 큰 효과를 내기 때문에 너무 많으면 줄이고 너무 적으면 늘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적당량 조절해야 돼. 적당량을 조절해야 됩니다. 됐죠? 됐니? 그래서 이따가 니네 밑에서 이런 거 배웁니다. 과대 증가, 그 다음 결핍증 배울 거야. 시험 문제 이게 나온다? 디발 하시면서 다 외워야 돼. 알겠냐? 자, 그 다음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 비교라고 했어. 별표. 자, 이거는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요. 왜? 비교하는 거잖아.
됐어? 자, 이제부터 시작한다. 우리 몸에서 어떤 이머전시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어. 몸의 환경이 체내 환경이라든지 체외 환경이 바뀌었어. 이머전시야. 빨리빨리 대처를 안 하면 큰일이 벌어질 거야. 생명 유지에.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 이머전시인 상황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오른팔과 왼팔이 출동합니다. 알겠니? 그때 오른팔이 호르몬, 왼팔이 신경. 거꾸로 왼팔이 호르몬, 오른팔이 신경이라 해도 상관없어. 알겠니? 자, 그래서 이제 우린 간내가 수족처럼 부리는 애들이 호르몬과 신경이야. 누가? 간내가 대뇌 지배 없이 호르몬과 신경을 통해서 체내 항상성 유지를 담당하는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우리 몸을 전체 대기업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지. 그쵸? 여기 뭐가 있어? 회장님들, 사장님들. 그 다음 비서가 누구라고 했어? 척수. 맞아? 됐니? 그 다음 요 사장단들 중에서, 회장님들 중에서 간내 부분이 우리 회사가 잘 굴러가게끔 조절을 합니다. 자, 우리 손끝이나 발끝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어. 뭔가 문제. 자, 문제가 터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니? 무슨 일 터졌어요? 빨리빨리 보고하고 빨리빨리 대처해야 되지. 그치? 그래서 제일 먼저 대처하는 거, 아주 빠르게 작용하는 게 바로 전화지. 맞잖아. 전화 바로 걸어가지고 저 사장님 뭔 일 났어요. 그치? 불났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맞아? 그래서 전화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전화로 지시를 받는 거, 그게 바로 신경계야. 알겠니? 신경은 일종의 전기 자극 신호야. 겁나 빠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 전화 끊으면 어떡하지? 또 뭔 사건이 생기면 또 전화해야 되고 또 지시받고 또 전화하고 또 지시받고, 그리고 전화 끊으면 잊어버리지. 맞잖아. 내가 방금 무슨 말 했더라. 맞아? 되니? 이게 신경계의 장점과 단점이야. 장점은 뭘까요? 빠르게 적용한다는 거. 단점은 뭘까요? 일시적이고 좁은 범위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 신경계만 가지고서 우리 몸에 있는 이머전시한 사건들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씁니다. 바로 뭐야? 본사에서, 그치? 손끝이나 발끝 같은 지사에 뭐를 파견해? 사람을 파견해. 그다음에 사람을 파견하는데 이 사람 보고 뭐라고 하는 거야? 야, 너는 그 사건 해결하기 전까지 오지 마. 올라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 녀석이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회장님, 제가 그 사건 해결하고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때 파견하는 새끼가 성이 호시고 이름이 르몬이야. 아니면 성을 호르시라고 하고 이름이 모은이야. 모은. 알겠냐? 됐어? 그래서 이 호르몬이 가려면 사람 파견할 때 분신술도 아니고 순간 이동술도 아니고 빛과 같은 속력도 아니고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지고 거기에 등장하고 이런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는데 분명 시간 걸려 안 걸려? 걸리죠? 맞아? 그래서 호르몬은 반응 속도는 느리다. 하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모든 넓은 광역 범위, 넓은 범위를 두고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야. 그래서 이걸 앞으로 너희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호르몬은 뭐라고 생각하라고? 사람 파견. 신경계는 뭐라고 생각하라고? 전화. 그럼 잘 봐. 전달 매체는, 이 신경은 신경계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세포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빠르게 적용합니다. 얘는 포인트가 뭐야? 빠르다. 이게 포인트야. 대신에 효과는 일시적이고 작용 범위는 좁아. 그러나 전달 매체인 이 호르몬 봐봐. 혈액을 타고 천천히 가야겠죠. 그치? 그래서 이 혈액을 타고 가기 때문에 신호 전달 속도만 느려. 하지만 지속적이고 넓다라는 게 포인트야. 이해됐니? 요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몸 안과 밖에 무슨 변화가 생겼으면 우리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두 마리를 출동한다. 하나는 뭐다? 호르몬, 하나는 신경계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는 각종 기관들이 나옵니다. 이름하여 내분비샘과 거기서 분비하는 호르몬인데, 얘들아 별표 3개. 뭐라고? 별표 3개. 다음 주 토요일 날 이거 싸그리 시험 볼 겁니다. 뭐라고? 이거 싸그리 시험 볼 거야. 알겠니? 싸그리 시험 볼 거야. 뭐라고? 싸그리 시험 본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 못 외우면 문제 못 풀어요. 시험 문제 뭐 어떻게 나올지 알겠지? 여기다 A, B, C, D, E, F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분비하는 호르몬 이름 뭐예요? 기능 뭐예요? 이런 게 나와요. 어쩔 수가 없어. 자, 일단 시작 한번 해볼게. 자, 현재 종처럼 보이는 부분 보이지? 그래서 여기에 바로 뭐야? 간내에는요,
시상이란 부분과 시상하부란 부분이 있어. 여기가 시상하부고요. 시상하부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해? 내하수체라고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 내하수체.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간내 시상하부의 내하수체. 알겠니? 간내 중에 일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내하수체라고 불러요. 종처럼 생긴 거. 알겠니? 됐어? 자, 이때 이 내하수체에서는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생장 호르몬이 나오고, 그 다음 자극 호르몬이 나오고, 그 다음 항이뇨 호르몬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 항이뇨 호르몬.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첫 번째, 생장 호르몬이요. 너희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죠. 니들 위로 자라나야 돼, 옆으로 자라나야 돼. 그렇지. 위로 자라나는 몸의 생장을 촉진하는 게 바로 생장 호르몬이야.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각종 자극 호르몬이 나오거든. 이때 이 자극 호르몬이 뭐냐? 잘 들어. 이 갑상샘이라는 게 있어. 나비넥타이 모양으로. 여기서 우리 이 몸에서 세포호흡을 좀 빨리빨리 일어나세요. 세포호흡 좀 빨리빨리 일어나세요. 에너지 빨리빨리 만드세요. 라고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 근데 이 티록신이 알아서 빨리빨리 만들어지냐? 그런 일은 없어. 바로 명령을 받습니다. 누구의 명령을 받아? 여기 있는 간내. 그럼 간내가 바로 야, 너 갑상샘아 티록신 좀 많이 만들어. 이렇게 명령 내릴 것 같아? 아니요. 이런 일이 벌어져. 설명 잘 들어야 돼. 자, 현재 여기 누가 있어? 간내가 있어요. 그 다음 간내 밑에 있는 애가 누가 있어? 뇌하수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 뇌하수체 바로 밑에 뇌하수체에 영향받는 애가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갑상샘이에요. 뭐라고? 갑상샘. 그 다음 지금부터 잘 들어. 갑상샘에서 나오는 티록신을 영향을 받는 걸 표적세포, 표적기관이라고 할게. 이 표적세포는 우리 온몸세포입니다. 자, 이제부터 출발한다. 야, 우리 온몸세포에서 에너지가 부족하다라는 정보가 얘한테 전달이 됐어. 됐어? 그치? 그러면 이제 간내가 뭐라고 할까? 야, 티록신 부족하대. 티록신 부족하대. 그치? 뭐라고 정보가? 부족같아요. 그쵸? 부족같아요 라고 하는 정보가 있으면 간내가 뇌하수체한테 뭐라 그러냐? 야, 뇌하수체야, 명령 좀 내려봐. 티록신 좀 많이 나오게. 원래 원칙적으로는 얘가 얘한테 직접 명령을 내리면 될 것 같지. 근데 직접 명령을 안 내려요. 왠 줄 알아? 자, 이거 이렇게 생각하세요. 얘 대통령이야. 뭐라고? 대통령. 됐어? 됐니? 그 다음 여기는 관평동 주민이야. 됐죠? 됐니? 그 다음 여기는 관평동 동사무소야. 됐어? 얘는 장관이야.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간내가 갑상샘 동사무소 소장한테, 소장이라고 하나? 면장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그치? 동장한테 곧바로 얘 명령 내리는 거 들어본 적 있어? 못 들어봤지? 뭐라고 해? 대통령이 장관한테 명령을 내리면 장관이 그 다음 명령을 내리잖아. 그치? 이게 맞잖아.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대통령이 이 뇌하수의 장관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야, 부족하대. 관평군 주민한테 티록신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티록신 내라고, 많이 만들라고 네가 지시 좀 시켜. 그러면 얘가 뭐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얘한테 뭐라고 해? 엠마, 티록신 좀 빨리 줘. 부족하다며. 그러면 얘가 뭐라고 해?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됩니다. 간내가 뇌하수체를 자극합니다. 알겠니? 이때 이 자극하는 호르몬을 A라고 할게. 그럼 A라는 호르몬을 늘려. 그러면 뇌하수체가 갑상샘을 자극해. B라는 호르몬을 늘려. 왜냐면 A하고 B는 작용하는 대상이 틀리니까 이름도 틀려야 돼. 맞아요? 그러면 B라는 호르몬 때문에 갑상샘이 표적세포한테 티록신을 늘려. 됐어? 그럼 티록신을 늘리면 이 티록신을 늘리기 때문에 표적세포는 에너지 빨리빨리 만들 수 있는 세포호흡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 그것도 체온이 빨리 올라갈 수 있고 에너지를 빨리 만들 수 있어. 여기까지 좋은데 많이 줘도 너무 많이 주는 거야. 나 배부른데 더 이상 안 먹어도 되는데 계속 주는 거야. 에이, 처먹을 새끼야. 네가 대통령한테 꼰질렀다며? 과자 먹어, 처먹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얘가 짜증나. 짜증나지. 그러니까 그만 달라고 해. 안 해. 하겠지. 근데 얘가 씨알에도 먹히겠냐? 안 먹히지. 그러니까 얘는 빡쳐서 누구한테? 대통령한테 도전하죠. 너무 많아요. 과잉. 그렇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야, 너무 많대. 계속 주라고 했던 잔소리를 이젠 늘려요, 줄여요? 줄이겠죠. 그렇죠?
그럼 A라는 호르몬이 줄으면 뇌하수체가 갑상샘 쪼는 자극하는 거 줄이겠죠. 그쵸? 그럼 줄이면 갑상샘에서 표적세포한테 티록신 늘려 안 줄여? 안 늘리고 줄여버리겠죠. 근데 얘는 그동안에 티록신 많이 받았잖아. 얼마 전까지 괜찮겠지. 배 꺼질 때까지. 괜찮아 했는데 야 이제 배가 고픈데 하나도 안 줘. 그치? 그럼 좀 어느 정도 참겠지. 참는데도 아예 안 줘. 그러면 아우성이지. 좀 줘! 티록신 좀 줘!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러니까 뭐라 하는 거야? 부족 같아요 라고 또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많으면 줄이고 줄으면 늘리고 적당한 조절 맞죠? 맞니?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 하느냐? 피드백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 한다?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야. 줄이면 늘리고 늘리면 줄이고 됐어? 그래서 항상 적당량 유지 맞잖아. 됐어? 이걸 우리가 피드백 작용을 하는 거야. 이때 재밌는 게 있어요. 요 뇌하수체가 갑상샘을 자극한 다음에 맞아? 그때 요 분비되는 호르몬 이게 바로 뭐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야. 뭐라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러면 갑상샘 뒤에 뭐가 붙었지? 자극. 그럼 갑상샘을 자극한다. 그럼 갑상샘이 그 자극을 받아들여서 뭘 분비한다는 얘기야? 티록신. 됐어? 그러면 여기는 A 이름은 뭘까요? 좀 어렵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뭐라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간내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증가시키면 뇌하수체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증가시켜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증가하여 표적세포에서 세포호흡이 활발하게 된다. 원래 이렇게 얘기해야 돼. 길어요, 짧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TRH, 이걸 TSH 이렇게 불렀어. 하지만 니들 가지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자극 호르몬. 알겠니? 자극 호르몬이야. 그래서 잘 봐. 뇌하수체에서 각종 자극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때 이 각종 자극 호르몬이 총 하나가 아니야.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이 뇌하수체에서 자극하는 녀석은 누굴 자극하느냐? 얘를 자극하고요. 누굴 자극한다? 갑상샘을 자극해. 이때 분비되는 걸 뭐라고 해? 갑상샘 자극 호르몬. 알겠니? 그 다음 여기 있는 아이고 부신인데 잘못 뻔했어. 여기 있는 누구를 부신을 자극합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 부신 자극 호르몬. 맞죠? 그 다음 여기 있는 난소하고 정소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한마디로 생식샘이라고 합니다. 생식샘이라고요. 이렇게 자극을 합니다. 됐어? 됐니? 그래서 총 몇 개를 자극해? 갑상샘, 부신, 생식샘 3개를 자극해. 선생님 하나 뭐 빠뜨리지 않았나요? 이자는 직접 간내가 컨트롤해요. 알겠니? 뇌하수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컨트롤해. 알겠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 그래서 이자 빼고 하나, 둘, 셋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왔고요. 혹시 몰라서 알려줍니다. 자, 각종 자극 호르몬이 있다고 했죠? 이때 이 자극 호르몬에 영향을 받는 애들은 총 3가지가 있어. 바로 뭐야? 갑상샘, 부신, 생식샘. 그래서 외울 때는요. 갑, 부, 생이라고 외웁니다. 뭐라고? 갑부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잘 봐. 둘이 그지야. 다리 밑에서 그치? 그지1, 그지2로 살고 있어. 근데 지나가다가 어라? 5,000원을 주셨어. 그래가서 야 우리 이거 가지고 라면 먹지 말고 야 오늘 토요일이니까 로또 한번 살래? 그치? 그래 로또 한번 사자. 로또 샀어. 그치? 그래서 야 서로 얘기하는 거야. 아직 당첨 안 됐으니까 발표 안 났으니까 이제 뭐라 하는 거야 우찬이가 야 너 1등 되면 너 반 줄게. 그러니까 너도 나 그래 좋아 고마워. 그치? 근데 비려먹을 우찬아 1등 됐어. 1등 됐어. 200억이야. 자 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네가 먹을 건데 당장 어떻게 할 거야? 안 될 때 거짓말은 둘째 치고 도망가야지. 그렇지? 같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 도망가야지 빨리. 맞아? 빨리 도망가가지고 200억을 네가 어떻게 하는 거야? 다 먹어야죠. 때는 바야흐로 10년이 지났어. 너는 200억 가지고 그치? 빌딩을 사고 건물주가 된 다음에 간물주가 돼가지고 빌딩만 한 몇십 개 갖고 있는 회장님이 된 거야. 그치? 그럼 회장님 됐고 얘는 여전히 그지야. still ing 그지. 그치? 어느 날 그치? 어느 날 얘가
있는 건물 앞에 얘가 밥 좀 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상태야. 맞아? 그런데 이제 우리 우찬 회장님이 드디어 출근하시는 날이야. 출근하려고 딱 가가지고 고급차가 딱 가니까 이제 경비원들하고 이제 회사에 있는 애들이 다 문을 열어주면서 회장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 그치? 그런데 우연하게 그 모습을 누가 본 거야? 건진군지한테 들킨 거야. 건진아, 너 이거 네 친구 우찬이잖아. 너 아는 체 하겠어 안 하겠어? 그래서 웃잖아. 아는 체 하죠? 그럼 너 뭐라 할 거야? 무시해? 아니면 누구세요? 이럴 것 같아. 그치? 누구세요 하겠지. 이거 어쩔 수가 없어. 봐봐. 이 새끼 갑자기 부자가 됐잖아. 갑자기 부자, 갑부가 되니까 쌩까잖아. 그치? 맞죠? 외워. 갑부가 되면 쌩까는 게 정석이야. 그리고 맞아. 야, 너네 로또 1등 되는 사람들한테 제일 문제가 뭔 줄 알아? 응? 내가 1등 된가 발표를 함과 동시에 커밍아웃 하는가 동시에 사람들이 진짜 연락 한 번도 안 하는 애들이 그렇게 연락한대. 뭐 사돈의 팔촌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 뭐 초등학교 동창, 옆반에 그냥 얼굴만 알고 있던 애들, 그치? 그런 애까지 다 연락해가지고 나 힘들어, 나 돈 좀 꺼주면 안 될까? 그냥 달란 얘기죠. 꺼달란 얘기야. 그냥 달란 얘기야. 맞아? 그러면 그런 거 애들 일일이 만약에 대꾸 하는 것도 힘들지만, 빌려주는 것도 힘들지만 안 빌려주면 저 새끼 겁나 싸가지 없다는 뭐 이제 이상한 소리를 막 퍼뜨리고 다닐 거냐? 맞아? 이건 빌려줘도 욕 먹고 안 빌려줘도 욕 먹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어. 로또 1등 되면 해야 될 일, 뭐 이런 것들.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 것. 맞잖아. 그게 왜 생겼을 것 같아? 진짜 그런 애들이 있거든. 야, 우리나라에 신기한 새끼 있어요. 로또 1등 됐거든? 근데 얼마나 돈 관리를 못했는지. 1년인가 2년 만에 그거 다 탕진해 먹고 깜빵 들어간 새끼. 왜 깜빵 들어간 줄 알아? 원래 범죄자였어. 전과자. 뭐 강도, 뭐 그다음에 훔치는 거, 도둑질, 절도 이런 거 하던 놈이 갑자기 1등이 된 거야. 1등이 돼가지고 100억인가?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돈이야. 그거 우리 같으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뭐 하다못해 뭐 하겠니? 야, 하다못해 건물 살 거예요, 아파트 살 거예요, 차 살 거예요, 그치? 아니면 은행에 짱 박아 놓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하면 지킬 생각을 하잖아. 그치? 걔도 처음에 이런 생각 했겠지. 근데 그렇게 사기꾼들이 그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얘가 1년인가 2년 만에 그 돈 다 날린 거야. 싹 다 날린 거야. 그러니까 싹 다 날렸는데 문제는 뭐야? 그동안에 돈을 그냥 막 물 수 있었겠죠? 그치 막 지나가다가 에이 불쌍한 새끼 천만 원 줘. 그치? 뭐 이런 식으로. 맞아? 그렇게 쓰던 버릇이 있는 애가 갑자기 안 쓰려고 해봐. 깝깝하지? 이거 어떻게 해? 도둑질. 그래서 걸렸어. 그래서 감옥. 알겠니? 야,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야, 인생에 있어서 신이 한 번 기회를 준 거지. 그 기회를 못 살린 거야. 야, 그지 같은 새끼. 그럼 니네는 그러지 마세요. 알겠니? 그래서 실제 이런 말이 있어요. 로또 1등이 돼도 회사는 다닙니다. 회사는 다닙니다. 회사 때려치는 게 어딨어? 나만 즐거우면 돼. 그치? 조용히.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합니다. 대신에 옛날에는 가격 보고 색깔 발까 색깔 발까 했으면 지금 뭐야? 그냥 막 질르면 되죠. 그쵸? 다이소 같은 데 가서 질러! 이거 가능하잖아.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즐겁게 살면 되지. 회사는 취미생활로 다니는 거고. 맞잖아. 얼마나 좋냐? 마음가짐이. 잘릴까? 그런 거 필요 없어. 에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뛰쳐나오지 뭐. 그치? 거의 월급 루팡처럼 그냥 대충 뭐 승진도 필요 없어. 마음속에 내가 니들보다 부자야. 그치? 니들은 루저고 나는 위너야. 얼마나 즐겁겠냐? 근데 이거를 바탕으로 한 이 드라마가 있어. 조만간 나올 거예요. 웹툰이거든. 원래 소설인데 웹툰으로 막 옮겼고 그게 드라마가 돼. 로또 1등도 출근합니다. 원래 소시민이었는데 로또 1등이 된 다음에 갑자기 얘가 눈에 뵈는 게 없어. 야, 자르려면 잘라. 이러니까 막 나가. 그러니까 회사에서 인정받고 갑자기 승진한다는, 사랑도 쟁취하고 승진도 쟁취하고 일과 사랑 뭐니 모두 다 쟁취한다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말 안 돼요. 말 안 돼요. 실제 로또 1등 되는 사람 그 다음 날부터 조용해지고 날르는 경우 많았어요. 옛날에. 지금은 로또 1등이라 해봤자 몇십억밖에 안 되잖아. 한 지금부터 20몇 년 전 200억, 300억. 그러니까 한국 뜨고 막 그런 애들 진짜 많았어. 장난하냐? 자, 아무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 각종 자극 호르몬은 갑부생이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항이뇨 호르몬 이거 체내 수분량 조절하고 관련돼 있고요.
요런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얘가 오줌량 조절하는 거야. 뭐라고? 오줌량 조절. 그래서 가로 열고 쓸게요. 체내 오줌량을 조절하는 거. 너네 여름철에 더워가지고 얼음물에 수박 화채, 그쵸? 그런 식으로 사이다에 콜라에 주스에 계속 먹어봐. 그치? 자연이 너희들을 불러 안 불러? 부르죠. 계속 들락날락 해야 되죠. 왜? 이거 체내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량을 줄이려고 오줌으로 발사하는 거죠. 자, 그다음 디록신 세포호흡을 촉진합니다. 그럼 세포호흡을 촉진하면 무슨 일이 좋아지느냐? 써라. 혈당량이 감소합니다. 왜? 포도당을 쓰니까. 그러면서 열이 나와요. 에너지가 나오면서 열 나와요. 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체온이 올라가요. 그러면 얘들아, 겨울철하고 여름철 중에서 티록신을 늘리게 하는 역할은 겨울철에 유리하니 여름철에 유리하니? 겨울철에 유리하지. 너네 추워봐. 추우면 숨을 빨리빨리 쉬지. 아쳐. 맞죠? 근데 여름철엔 더우면 숨을 빨리 쉬니 천천히 쉬니? 아유 더워. 천천히 쉬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알겠니? 자, 그다음 아드레날린. 일명 인공 아드레날린을 우리가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데 이거 흥분시키는 거야. 뭐라고? 흥분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아드레날린. 그래서 심장박동을 촉진하거나 혈당량 증가하거나 혈압을 상승하고. 그럼 이게 뭐가 있나? 바로 흥분해가지고서 위험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지. 야, 위급한 상황이 있어. 빨리 위험해서 우리는 대처를 해야 돼. 그럼 에너지가 빨리빨리 많이 필요해? 조금 필요해? 빨리빨리 많이 필요하지. 그래서 심장박동이 촉진하면서 혈당량 증가하고 그 다음 혈압이 상승하면서 내가 원하는 에너지를 빨리빨리 만들고 빨리빨리 운반시키고. 알겠니? 이게 흥분 호르몬이야. 일종의 쌈박질을 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이야. 알겠어? 쌈박질 할 때. 쌈박질 할 때 두드려 맞아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죠? 저 새끼 너희 새끼 쌈쟁이구나. 이런 얘기할 때 쌈이 뭐예요? 이렇게 하는 애가 있고요. 맞아요. 얼마나 싸웠으면 이 쌈따가, 그치? 그래서 이게 쌈박질 할 때, 특히 격투기 선수 애들한테는요, 이 아드레날린이 있어야지만 싸움합니다. 이거 만약 분비가 안 된다, 한 대 맞으면 아플 거 뻔히 알잖아. 그치? 그런데 내가 아드레날린 분비가 안 돼. 나 안 싸울걸? 왜? 맞아도 안 아파야 되는데 맞고 나서 게임 경기 끝나고 나서 진정이 되면 이제 아드레날린이 줄어들면서 그때서 아파야 되는데. 맞아? 근데 이게 만약 분비가 안 돼봐. 격투기 선수는 최하지. 야차를 뜨면 겁나 한 대만 때리려고 이러겠죠. 이건 격투기 선수 하면 안 돼요. 중계를 해야지. 맞아요? 참고적으로 얘기했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거 주사에 꽂고 들어가는 애들도 있어. 일부러 좀 더 나오라고. 그럼 부러져도 웃어요. 뼈가 부러져도 웃습니다. 안 아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자에서 나오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있는데 이자 동글뱅이 별표. 이 새끼가 우리 몸에서 유일무이한 외분비샘과 내분비샘이 동시에 있는 새끼가 이자야. 뭐라고? 분비가 있고, 그치? 즉 여기서는 이자액도 나오고요, 호르몬도 나오는 녀석이 이자입니다. 신기한 녀석이에요. 자, 이때 지금부터 나오는 애들은 전부 뭐와 관련돼 있어? 호르몬 얘기입니다. 자, 인슐린이라는 녀석이 있고요, 얘는 혈당을 감소시킵니다. 그 다음 글루카곤이라는 녀석이 있고요, 얘는 혈당을 증가시켜. 그래서 이자는 뭐와 관련돼 있느냐? 혈당량과 관련돼 있는데, 일단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거 요 인슐린 외워야 돼. 뭐 외워야 된다? 인슐린. 인슐린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 혈당량 감소. 글루카곤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 혈당량 증가. 알겠어? 서로 반대로 적용하네? 맞아? 우리 지난번에 교감 부교감 기억나? 서로 반대로 적용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했지?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얘들도 기량작용을 합니다. 맞아? 그 다음 외워야 될 건 인슐린을 외워. 인슐린은 혈당을 증가시켜요, 감소시켜요?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외워두기 위해서 내가 니들한테 옛날 얘기를 할 거야. 효녀 심청이. 그치? 아버지가 신봉사 와이프 새엄마 뺑덕어멈. 그쵸? 그 우리 효녀 심청이가 아빠의 눈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명을과 300석의 몸을 팔아가지고, 그치? 배를 타고 어디 용왕님 만나러 어디를 갔죠? 어디를 갔죠? 에라이씨. 바다 이름이 뭐냐고?
인당수. 처음 들어봐? 인당수에 가서 떨어졌잖아. 그런 다음에 이제 용왕의 부인이 돼서 나중에 연꽃하고 위로 부활 이렇게 됐잖아. 맞죠? 됐니? 그래서 외워. 심청이는요. 심청이는 맞아? 뭐 타고? 배 타고 가서, 그치? 인당수에 가서 떨어졌죠. 외워. 인당수에 떨어집니다. 이건 뭔 뜻이야? 인슐린은 당뇨 수치를 떨어뜨리죠. 그리고 원래 원칙적인 거 알려줄게. 이자에 보면요. 이자에 보면 섬 모양, 섬 아일랜드. 섬 모양의 세포가 두 가지가 있어. 알겠니? 하나는 알파 세포고 하나는 베타 세포야. 그 베타 세포에서 나오는 게 인슐린이야.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올까? 얘는 글루카곤은 알파 세포. 알겠니? 이때 이걸 발견한 사람이 랑게란스라는 사람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자에는 랑게란스 섬 모양의 랑게란스 섬이 있고요. 섬 모양의 세포가 있고 거기에는 알파하고 베타가 있는데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오고 그 다음 당뇨 수치를 떨어뜨려. 그래서 아까 내가 외우라는 게 뭐였어? 베타하고 인당수에 떨어진다. 베타 세포에서 나온 인슐린이 당뇨 수치를 떨어뜨린다. 그렇게 외운 거야. 알겠니? 됐어? 자,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인당수에 떨어진다. 알겠냐?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공양미 300석 과연 얼마야? 과연 얼마야? 니네 지금하고 옛날하고 틀린 거. 지금은 쌀 한 가마니가 얼마일까? 몇 킬로? 20킬로예요. 지금은 옛날에는 80킬로 기준이었어. 몇 킬로? 80킬로 기준. 됐니? 그럼 300석이니까 80킬로짜리가 300개야. 그쵸?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한번 볼래? 이 20킬로짜리가 지금 싼 거는 5만 원, 비싼 거는 10만 원. 10만 원을 가서 생각할게 그냥. 최고가. 그쵸? 그러면 옛날에 80kg라면 얼마로 취급하면 돼? 40만 원이지. 맞아? 그러면 요거 얼마짜리가 있었다고? 300개. 그쵸? 300개. 그러면 2개 000 만이지. 그쵸? 맞아?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그치? 1억 2천에 팔린 거야. 사람 몸값이 1억 2천밖에 안 돼. 참고적으로 얘기할까? 말 한 마리 값이야. 말 한 마리 값이라고. 말 한 마리 값. 사실은 옛날에 말 한 마리 값이 거의 몇 천에서 몇 억 단위였었고요. 그치? 얘네들이 말 타고 가다가 지나가던 노비를 밟았잖아? 노비 주인이 말 주인한테 말 놀라셨어요. 죄송해요. 오히려 말 위로금을 줬어. 뭔 얘기인지 알아?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똥값이었다는 얘기죠. 많이 받은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 애기 이러지. 그치? 애기 이런데 옛날에는 많이 받은 거야. 많이 받은 거야 진짜. 옛날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말한테 부딪히는 애가 노비가 있었으면 노비 주인이 그 말 주인한테 물어줬다니까. 말을 타고 다닌다? 야, 양반 중에서도 진짜 겁나 부자인 양반이야. 차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차가 억대 다니는 차를 끌고 다니는 양반이야. 알겠니? 비싼 거야, 비싼 거. 그래서 부자야, 부자. 그러니까 지방에 살고 있다. 야, 이거는 거의 지방에서 방구 깨나 힘 좀 쓰는 그런 양반네죠. 되니?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 이제 니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두 번째 호르몬이 나옵니다. 바로 이름하여 성호르몬입니다. 뭐라고?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을 뭐라고 한다? 성호르몬이라고 불러. 이때 이 성호르몬 중에서 남성 호르몬이 있고 여성 호르몬이 있는데요. 남성 호르몬 이름 외워라. 테스토스테론이야. 어떤 새끼는 테스토스테론이래. 토스트는 이삭 가서 많이 드시고요. 알겠니? 자, 다시 한번. 테스토스테론. 남자를 남자답게 남성의 2차 성징. 목소리 굵어지고 수염 시끔시끔. 그치? 맞아? 맞니? 근육 발달하고 그런 게 바로 테스토스테론이고요. 그 다음 여성을 여성답게 그치? 그렇게 만들어주는 걸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한다? 에스트로겐. 이게 여성 호르몬이 돼.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저거 호르몬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도 있어요. 알겠니?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에 걸리거든. 그게 바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는 2차 성징만. 그래서 니들한테 가장 관심 있는 게 누구냐라고 한다면 여기는 생장 호르몬하고 여기는 성 호르몬이지. 예를 들어서 준서야, 문준, 너 생장 호르몬하고 성 호르몬 둘 중에 하나만 택하여. 하나만 나온대. 네 몸에서. 네 몸에서. 그럼 뭘 택할래?
뭘 택할래? 키를 택할래? 아니면 남성다움을 택할래? 키? 이건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넌 몇 새끼야? 그러면 너 새끼야 얘기해봐. 너는 등치는 큰데 애기야, 그치? 맞아? 맞아? 그럼 손준서는 이걸 택했다고 치자, 그치? 그러면 너는 뭐야? 등치는 작아지 애기인데 야우라하네, 그치?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뭘 상상하고 있어? 어? 뭘 상상을 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 이거는 둘 중에 그 어떤 것도 포기를 못해. 포기하면 안 되는 거야. 맞아? 포기하면 안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니들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지만 뭘 할 수 있어? 이 호르몬을 많이 만들 수 있어. 자, 참고적인 얘기. 너네 로이더라고 들어본 적 있어? 로이더? 약쟁이 일명. 헬스하는 사람들 중에서 인가 내추럴이 있고 로이더가 있거든. 내추럴 같은 경우는 근육을 만들 때 되게 힘들어. 몇 년에서 해봤자 근육이 조금밖에 발달이 안 돼요. 근데 약쟁이들이 있어. 약을 이렇게 합니다. 테스토스테론 맞는 거야. 그걸 쫙 맞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근육이 진짜 빵빵해. 하다못해 니들 지금 현재 몸에 이걸 꽂잖아? 테스토스테론을 꽂잖아? 그러면 건율이가 이렇게 어깨 빡! 그리고 배는 나와 있는데 웃긴 게 뭔지 알아? 배가 나와 있는데 식스팩이야. 알겠어? 그 말이 안 돼요. 야, 배가 나와 있는데 식스팩이다? 그럼 약반 거야. 100%. 알겠니? 근데 그런 상태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우리 몸에서 간신히 이 테스토스테론을 한 방울 한 방울 만들어서, 그치? 간신히 남성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라고? 외부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막 대량으로 들어와. 그럼 우리 몸에 있는 저기 생식샘에서 뭐라고 하겠니? 야, 만들지 마. 그치? 안 만들어도 알아서 보충이 되잖아. 맞지? 그래서 안 만들어 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요 테스토스테론이 나오는 게 정소야. 일종의 두 개의 방울이죠. 맞죠? 이 두 개의 방울이 제 기능을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하죠. 그럼 평상시에 이 두 개의 방울이 이렇게 있었을 때 두 개의 방울이 쪼그라들어. 실제야.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쪼그라들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런 육체미들 선수들 같은 경우 빤스만 입고 나가잖아. 이러잖아. 그치? 빤스만 입고. 맞지? 근데 빤스 입는데 뭔가가 방울이 두 개가 있어야 정상 아니야? 그치? 근데 방울이 하나도 없어. 지들 입장에서 창피해 안 창피해? 그러니까 양말을 구겨가지고 두 개를 넣지. 실화야. 실제. 알겠니?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되는 줄 알아? 그짓말 안 하고 고자가 됩니다. 정소가 퇴화돼서 고자가 돼. 정소의 가장 1순위 역할은 뭐 만드는 거죠? 정자. 정자 단 한 마리도 못 만들어. 그래서 니네 남학생들 나중에 약 빨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약 빠는 것도 아니고 주사 맞는 거지. 하면 어떻게 돼? 애는 빠이빠이야. 알겠니? 애는 빠이빠이. 오케이? 됐어요? 왜? 약 빨려고? 그러지 마. 여자도 마찬가지야. 여자도 만약에 여자들은 아무리 운동해도 남자처럼 근육이 안 만들어져요. 알겠어? 안 만들어지는데 여자들 중에서도 막 등치 막 이런 애들 있지. 어깨 쭉 부러지고 이거야. 그렇게 한 거야. 알겠니? 무서워. 그런 애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린 기본적인 거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자, 이거 몇 번? 6번부터 풀어야 돼? 6번입니다. 의식적인 반응과 무조건 반사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릎 반사의 중추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의식 반응은 대뇌가 관여하고요. 무조건 반사는 바로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 반응을 우리가 무조건 반사라고 하고, 얘는 빠르게, 얘는 느리게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마다 그리고 반응이 다릅니다. 무릎 반사의 중추는 빠른 반사야. 그렇기 때문에 척수 맞아. 척수 반사는요, 뜨거 따거 무릎 반사. 의식적 반응은 대뇌 판단 과정을 거치는데 사람마다 반응 속도가 다르다. 어떤 새끼는 똑같은 문제 보고 바로 푸는 애가 있고, 어떤 새끼는 똑같은 문제 보고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고, 맞잖아. 그렇죠? 자, 그럼 무조건 반사는 의식적 반응에 비해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생명보호에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손이 시린 것을 느끼고, 야, 손 시리다? 나도 모르게 알아서 장갑 찼냐? 장갑아, 아이언맨 이거야? 아니죠. 이거는 의식적 반응이죠.
무조건 만사는 대뇌 판단 과정이 복잡할수록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라고 했어. 이거는 의식적 반사죠. 의식적 반사가 아니라 의식적 반응. 자, 그다음 7번. 뜨거운 냄비에 손을 닿았다. 밑줄 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맞죠? 뜨거운 거야. 뜨거.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손을 뗀다. 자극이 손이라는 감각기관에서 손에 있는 감각신경을 통해 척수를 거쳐 원래 대뇌를 가야 되거든. 근데 척수에서 뭐야? 이머전시 위급 맞아? 그러면 척수가 알아서 커팅합니다. 이게 척수 반사죠. 그럼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뀐 것을 보고 빨간불 안 돼요? 노란불 안 돼요? 초록불 돼요. 그치? 맞지? 이제 걸어가려고 할 거야. 이거 의식적 반응이죠. 자극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눈깔, 그쵸? 그 다음 눈깔이니까 시각기. 그럼 여기 있는 감각신경은 시신경이야. 맞아요? 맞아?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대뇌로 가죠. 선생님, 왜? 척수 안 지나나요? 안 지나지. 왜? 눈깔하고 뇌는 가까워요. 척수 안 지나요. 그런데 이제 건너라 라고 하면 다리 근육에 명령을 내려야지. 그럼 다리 근육은 어디에 있어? 뇌 밑에 있지. 몸에 있지. 그러니까 척수를 통해서 바로 운동신경 다리한테 명령을 보내고 건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조심해. 여긴 척수가 안 들어간다. 됐죠? 자, 8번. 자, 8번은요. 호르몬과 신경의 특징이다라고 돼 있어. 내가 아까 얘기했어. 우리 몸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화로 해결하는 거 신경. 그쵸? 그 다음 사람을 파견하는 거 호르몬. 얘는요 속도만 느리고요 나머지는 장점이야. 그 다음 얘는 속도만 빠르고요 나머지는 단점이야. 됐죠? 자, 그 다음 9번 10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앞으로 문제가 나온과 동시에 너희들 A, B, C, D, E, F 있죠? 여기다가 쓰는 거야. 됐어? 써볼게. 이게 뭐야? 뇌하수체. 이거 뭐야? 갑상샘. 이거 뭡니까? 신장. 얘들아 여기 있는 선이 비금친 걸 뭐라고 하지? 이걸 뭐라? 콩팥. 콩팥을 한문으로 신장이라고 해요. 신장에 부착되었다라고 해서 부신이라고 부르는 거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요. 부신 껍데기하고 부신 알맹이 따로따로 배워요. 따로따로 배운다. 그걸 부신 피질, 부신 수질 이런 식으로 불러. 그 다음 옥수수 모양으로 생긴 거 이자. 그 다음 이하걸 푸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야 지인아 이 새끼 남자냐 여자냐? 남자 여자야? 어떻게 알아 이 새끼야? 이게 여자라고? 남자라고? 모르죠. 얘는 이런 사람 없어요. 난자하고 정수하고 난소가 같이 있다? 두 개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치? 이거 어떻게 알아? 근데 우리나라 기록에 있어. 기록에 있어. 기록에. 사방지라는 사람이 있거든. 조선시대 때. 기록에 있어. 아니 참고적으로 기록에만 있다고 했지 난 보진 못했어요. 알겠니? 나한테 물어보지 마.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알지? 우리나라는 기록충이었어. 기록충. 웬만한 거 다 기록해. 별거 다 기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니 여종이 맨날 대감마님집 대감마님 뭐냐면 그러니까 주인집 와이프가 맨날 여종을 야 너 나랑 자자 맨날 하는 거야.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그 여종이 이름이 사방지야. 근데 이 사방지가 결혼한 여자야. 신랑이 있을 거 아니야. 짜증나. 개 짜증나지. 그치? 짜증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아유 씨 왜 그래? 라고 했더니만 어디에 고을 사또가 사건을 조사해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두 개가 있더래. 두 개가 있더래. 그러니까 그 거기 있는 그 여자 있지? 대감마님 그 대감의 와이프도 그걸 아는 거지. 쟤는 겉보기엔 뭐야? 여자잖아. 근데 소갈맹이는 두 개가 있으니까 남자 역할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맨날 밤마다 부른 거야. 그치? 부른 거고 그다음 더 웃긴 거 결혼했다고 했잖아. 결혼했다고 했으니까 그 남편도 있다고 했잖아. 그 남편은 모르고 있었던 거지.
모르겠던 거지. 근데 여자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야 이거 뭐 상상이 안 돼요. 그치? 이게 근데 실제 있었대. 나 궁금하긴 해요. 궁금하긴 하지만 그치? 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치? 혹시 모르지 뭐. 아무도 몰라요. 자, 그래서 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릅니다. 그런 건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 이상한 거 그리지 마. 죽어. 알겠어? 너 이 새끼 그리려고 했지? 그리지 마. 됐어? 이건 난소입니다. 이건 정수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 생식샘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름 다 썼고요. 그 다음 이제 호르몬 보자.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시킨다라고 돼 있어. 그럼 일단 자극 호르몬인데 티록신이 나오는 데가 갑상샘이잖아. 그래서 이건 뭐야? 갑상샘 자극 호르몬. 콩팥에서 물의 제흡수를 촉진한다. 이걸 뭐라고 해? 항이뇨 호르몬. 이거 나중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바소프레신이라고 알려주면 외워. 그 다음 얘를 우리가 약자로 ADH라고 부르기도 해요. 길어서. 그 다음 세포흡을 촉진하는 거 티록신이고요. 티록신 대신에 타이록신 같은 말입니다. 됐어? 그 다음 아드레날린 심장박동 촉진 혈당량 증가 혈압 상승. 그치? 그러면 뭐가 좋아? 혈당이 빨리빨리 감소합니다. 그 다음 인슐린 혈당량 감소 인당수에 떨어진다고 했죠? 인슐린의 반대 글루카곤이야. 이거 조심해야 돼. 글루카곤이야. 좀 이따가 글리코젠 나와. 헷갈려. 자, 얘는 혈당량 증가야. 그 다음 여자를 여자답게 2차 성징 에스트로겐. 남자를 남자답게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 테스토스테론. 이 호르몬 때문에 남자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남학생들 각방 쓰죠?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쓰진 않을 거 아니야. 각방 쓰죠? 엄마가 가끔가다 들어오면 뭐라고 냄새 씨기 이거 어쩌고 막 이러고 그냥 우차이 많이 듣지? 뻥치시네. 야, 너네 엄마들이 100% 문 열음과 동시에 이 새끼는 그냥 아주 그냥 이게 무슨 냄새야 대체 환기 좀 시키라는 둥 건드려 많이 듣지? 뻥치. 야, 한 번도 안 들었다고 우리 남학생들? 지인이 뭐 많이 들어? 아니, 안 듣는다는 건 거짓말이야. 왜냐면 니들 몸에서 냄새 나거든. 알겠어? 그게 바로 남성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거야. 오케이? 일명 뭐야? 호라비 냄새야. 호라비 냄새. 알겠니? 자, 넘겨. 자, 그 다음 호르몬 관련 질병이라고 했어. 너무 많으면 과대증, 너무 적으면 뭐가 생긴다? 결핍증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싹 다 외우셔야 돼. 뭐라고? 싹 다 외우셔야 돼. 보통 요거 문제 나오면 그냥 외워서 문제 풀 방법밖에 없습니다. 됐죠? 자, 맨 먼저 생장 호르몬이 적어 그러면 소인증이 걸립니다. 일명 외소증, 난쟁이병. 그 다음 생장 호르몬이 과다인데 잘 들어. 니들 나이 때 과다가 되잖아. 거인증이 걸려요. 안녕하세요, 정모이다. 그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만약에 선생님이 이미 큰 상태에서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 손끝, 발끝 이런 게 커져.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몸의 끝부분이 커진다라고 해서 말단비대증이라고 해요. 됐니? 됐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뇌하수를 제거합니다. 됐지? 그 다음 티록신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대요. 너무 적어. 그러면 갑상생 기능 저하증이 생기는데 잘 들어. 티록신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했죠? 세포호흡을 촉진하지. 그러면 티록신이 없어. 세포호흡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에너지 빨리빨리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 포도당 남아돌아요, 안 남아돌아요? 남아돌아요. 포도당이 남아돌아. 포도당이 남아도니까 체중이 증가하지. 그렇죠? 우리 몸에서는요. 포도당을 안 쓰면 체중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 세포흡이 안 일어나니까 열을 빨리빨리 못 만들죠. 추위를 잘 타겠죠. 그 다음 에너지가 없으니까 쉽게 에너지를 써. 그치? 그럼 피로해지겠지. 맞아? 되니? 이때 이 병을 우리는 크레틴병이라고 부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 겨울철에 여기 이렇게 붙는 애들이 있어. 여기 이렇게. 옆에서 보면 턱선이 있어야 되는데 턱이 없고 이렇게 두꺼비. 있지? 공룡처럼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이 있어. 알겠니?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갑상생 기능 저하증 때문에 생기는 거. 여기가 붙는 병이야. 알겠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 갑상생 기능 항진증이라고 했어. 항진 더해진다. 이게 너무 많다. 되니? 이걸 일명 바제도병이라고 불러. 이 바제도병은요.
티록신을 너무 빨리빨리 쓰는 거야. 너무 빨리빨리 쓰면 포도당이 남아돌겠니? 모지르겠니? 그래서 말라. 마르다 보니까 눈깔이 툭 튀어나오겠죠? 그렇죠? 호르몬 이상 때문에 시력이 안 맞아. 그 다음 맥박이 빨라져. 왜? 빨리빨리 에너지를 만드니까 빨리빨리 나눠주기 위해서. 알겠니? 둘 다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자, 그 다음 인슐린이 결핍됐어. 인슐린이 부족하면 당뇨병입니다. 원래 하나 더 있어요. 글루카곤이 너무 많아도 당뇨병인데 우리는요 인슐린 부족에 의한 당뇨병이 거의 99%예요.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외워둬. 인슐린이 결핍되면 당뇨병. 당뇨병이 뭐라고? 당뇨. 포도당이 너무 많아. 저장이 안 돼. 우리 몸에서 필요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필요 없으니까 오줌 요자야. 오줌에 갖다 버려. 그게 당뇨야. 알겠어? 나중에 당뇨병 걸리면요 힘들어요. 평생 당뇨, 혈당 관리를 하고 살아야 돼. 약 먹고 그러고. 됐냐? 쉽게 필요해지고요. 체중이 감소하고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오며 심한 갈증, 일종의 소갈병 이런 식이 걸립니다. 됐냐? 이거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외우셔야 돼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울 마지막입니다. 최대 항상성 유지야. 뭐라고? 항상성 유지. 아까 얘기했습니다. 몸 안팎의 체내외 환경이 변해도 항상 체내 환경을 일정히 유지하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항상성 유지라고 하죠. 밑줄 쳐. 몸의 상태를 일정히 유지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고. 항상성 유지에 오른팔과 왼팔은 누구라고 했어? 신경과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 맞아? 그 다음 누구의 명령을 받아 쟤네들은? 대뇌가 아니라고 했지. 누구? 간뇌.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항상성 유지는 대뇌가 아니라 간뇌의 영향을 받는 신경과 호르몬이야. 그래서 얘는요. 체온 유지, 혈당량 유지 하나 더 쓸게. 체내 수분량 유지, 수분량 조절 이런 것들이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체온 조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외운다? 체온 조절. 됐죠? 자, 얘들아 지금은 추워요, 더워요? 약간 춥지? 그치? 그럼 추운 걸로 얘기해 볼게. 왜? 더운 건 반대야. 자, 우리 몸에서는요 열을 만들기도 하고 열 발생시키기도 하고 열을 내보내기도 합니다. 방출도 해요. 그래서 우리 이건 알고 있으세요? 체온 조절 과정에서 우리 몸은요 열 발생과 플러스 방출을 동시에 해요. 그런데 여름철과 겨울철에 저 발생량하고 방출량에 차이가 생겨. 알겠니? 자, 겨울철이야. 지금 현재 겨울철. 방출이 많아요? 발생이 많아요? 발생이 많겠지. 여름철이야. 방출이 많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체온이 낮아졌다라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 이게 겨울철이야. 자, 일단 우리 피부에서 추워요. 냉점이 작용해, 온점이 작용해. 냉점. 그렇죠? 냉점이 작용해서 주변 온도가 낮아졌다라는 정보가 누구한테? 간뇌가 받았어. 됐어? 그럼 간뇌가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열 발생을 늘리고 열 방출을 줄여야지. 이 생각을 하는 거야. 뭐라고? 이 간뇌가 뭐를 한다고? 열 발생을 늘리고 방출을 줄여야지. 늘리고 줄여야지. 이 짓거리 한다고. 그래서 이제 봐봐. 파란색은 호르몬, 빨간색은 신경한테 작용하는 거야. 알겠니? 두 개 동시에.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봐봐. 자, 일단 빨간색도 볼게요. 신경계입니다. 빨리빨리 하는 거야. 피부 근처에 있는 혈관 수축시키래. 피부 근처에 있는 혈관을 수축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런 일이 벌어져. 자, 선생님 팔 있지? 팔. 딱 잘랐다고 칠게. 됐죠? 그럼 팔이 이렇게 있다. 팔 자른 거야. 그럼 가운데 뭐가 있죠? 뼈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 요 안쪽에 동맥정맥 있을 거야. 됐어? 그 다음 내가 관심 있는 애들은 뭐냐? 바깥쪽에 있는 요거 뭐지? 모세혈관이야. 이게 모세혈관에 관심 있어. 됐어? 바깥쪽 추워요, 더워요 지금? 바깥쪽 추워요, 더워요? 추워요. 그치? 추우면 여기에 혈액이 흐르면 요 혈액들은 전부 이 바깥쪽으로 열을 뺏기겠지. 맞아? 그러니까 무슨 역할을 해? 야, 혈액 흐르지 마.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혈관들을 다 조그맣게 만들어. 됐어? 그러면 열 뺏기는 걸 막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근데 단점이 있다. 그럼 여기가 열이 이 따뜻한 혈액이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지. 따뜻한 혈액이 안 흐르니까
주변의 이 차가운 녀석한테 열을 뺏겨서 여기 얼어버려요. 그걸 뭐라고 불러? 동상. 그렇지. 동생 아니야. 동상이야. 동상. 알겠니? 그렇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이게 바로 열 방출하는 거 감소시키는 거. 그다음 근육을 떨린대. 니네 뼈에 근육이 있는 거 알지? 그치? 맞아? 뼈에 근육이 달라붙어 있어. 그래서 근육을 떨게 만듭니다. 그래서 니네 추우면 이렇게 떨잖아. 하나 궁금한 거. 우리 남학생들 겨울철에 시 싸러 가면, 그치? 시 한번 방출하고 시원하게 다 있어 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 그치? 맞잖아. 그치? 아니야? 왜 그럴까? 나간 열량만큼 보충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을 거야. 남학생들. 야, 내 몸은 내가 알잖아. 그치? 그리고 우리 남자들은요, 남이 시 싸는 거 바로 옆에서 볼 수 있고 우리 다 알잖아. 그래서 우리는 다 알아. 남자들끼리는 시 싸면 몸을 흔드는 거 알아. 궁금하게 하나 있지. 여자들도 과연? 그치? 그렇다고 지나가는 소윤이한테 야, 여자들 시 싸면 흔드니? 이거 물어볼 수가 없잖아. 뭐 이런 새끼가 있어? 비싼 얘기 맞잖아. 물어봐, 못 물어봐? 건율아, 너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지? 하지만 물어볼 수 있어, 없어? 사회적 이 소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체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어. 그리고 물어본다 하더라도 그건 말이지? 점점점. 소연아, 소연씨 얘기해 줄 거야? 그렇지, 얘기 못 해주죠. 나도 궁금했다고. 내 얘기하는 거야, 내 얘기. 그치? 그렇다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관찰해야지? 야! 잠깐 은판지 차요! 안 돼요! 맞아? 됐어? 난 합법적으로 봤지. 합법적으로 관찰을 했지. 우리 딸내미들. 아빠 쉬. 알았죠? 그치? 왜? 아빠였는데. 그치? 그 다음에 그리고 대기해줘야지. 맞잖아. 대기해줘야 돼. 그치, 소연아? 대기해줘야지. 애기가 쉬하고 뭐야, 쉬, 배 아파, 똥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옆에서 아빠하고 엄마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잖아. 일 다 봤어요? 못 봤어요? 하고. 아니야? 이 정도 얘기해 줄 수 있잖아. 뭐 들어? 그러면 뒤처리를 알아서 이제 다리도 짧은 애가 이렇게 점프 의차 하고 내려가가지고 문 닫고 이거 내리고 이거 할 수 있다고? 너는 3살 때, 2살 때 그게 가능했니? 불가능하죠? 그래서 뒤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옆에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그때 알았어. 여자도 똑같아. 여자도 사람이었어. 나는 여자들은 이슬만 먹고, 그치? 아주 깨끗한 화이트한 내추럴한 존재인 줄 알았거든? 더러운 애들은 똑같더라. 야, 니네 그 모르지? 여자의 비밀 알려줄까? 여자들의 비밀? 저것들은요, 머리를 매일 한 번씩 안 감습니다. 알겠니? 안 감아요. 귀찮다고 어제 감았죠. 그치? 어제 감으면 오늘 안 감아도 돼. 이지라는 경우 많아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요, 봐봐, 머릿결이 막 빛이 나. 윤기가 짜르르 흘러. 한 3일 안 감은 거야. 알겠니? 린스 좋은 거 쓴 거 아니야. 그치? 아니야? 봐봐. 그치? 더러운 애들 많아. 알겠냐? 장난하냐?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남자애들이 더 깨끗해. 남자애들 중에 진짜 깔끔병 걸린 애들은요, 아침에 샤워, 그 다음 저녁에 집에 오면 또 샤워. 맞아? 그 다음에 속옷도 몇 번씩 갈아입고 막 이런 애도 있어. 오히려 남자애들이 더 깨끗해. 더 깔끔하고. 넌 아닌 것 같다. 그치? 맞아? 진짜 그런 애들 있는데, 여자애들 머리 감는 거 싫어해. 머리 감는 거. 머리 감는 거 싫어하고 진짜 겁나 피곤하잖아? 피곤하면 여기만 그냥 고양이 세수. 여기만. 그리고 니네 여자애들이 비밀 중에, 내 급히 나가야 되는데 아이씨 머리는 안 감았는데 여기는 괜찮아. 근데 앞머리가 그지 같아. 그럼 어떡하는 줄 알아? 이것들이 여기서 앞머리만 빤다? 앞머리만 빨아요. 다 관찰의 증거야. 알겠니? 너도 그랬지? 내가 그건 모르지. 나 속은 얘기 한 적 없어. 남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는다 그랬지. 내가 언제 여자애들은 안 갈아입는다 이것들은 나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야, 나 이거 안 했지. 여자애들 속은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 야, 진짜 그러니? 진짜 그런다 치더라도 얘기하면 여기서 이제 그런 년이 되는 거죠. 그치? 이상한 새끼야. 나는 이상한 놈으로 얘기하고 있어. 나는 여자애들 속은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치? 속은 얘기를 내가 왜 해? 변태도 아니고. 자, 그다음, 그래서 근육을 떨게 해서 모질한 열을 보충해주고, 그다음 뇌하수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돼.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가 돼. 세포를 촉진해서 열 발생 증가, 열 방출량 감소. 어우 따뜻해라. 그다음 여긴 빠져있지만
땀을 늘려요, 줄여요? 전혀 안 나오죠. 그쵸? 근데 만약에 더우면 어떻게 돼? 더우면 어떻게 돼? 아까 피부 근처의 혈관을 확장해서 열 빨빨이 나가라. 땀 분비가 증가한다. 요게 추가가 됩니다. 땀이 물이잖아. 주변의 체온을 흡수해서 수증기로 바뀌면서 내 몸에 있는 열을 흡수하니까 체온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오죠. 니네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겨울철에 겨울철에 옷을 파카 막 잔뜩 입고 막 운동하잖아? 겁나 덥지. 땀 삐질삐질. 그치? 그런 다음에 아우 더우니까 잠바를 하나 벗고 그러고 운동하잖아? 감기 바로 걸립니다. 그렇죠? 왜? 땀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급감소시키니까.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요 얘기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시험 문제 그냥 겁나 잘 나오는 거 혈당량 조절 과정. 뭐라고? 혈당량 조절.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조절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혈당량 조절이라고 하는데 잘 들어.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작용으로 혈당량을 유지한다라고 돼 있어. 맞아? 근데 얘네들은 서로 무슨 역할? 반대로 적용합니다. 뭐라고? 반대로. 자, 이때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거. 자, 인슐린은 아니다. 이거 거꾸로 쓰자. 거꾸로 쓸게요. 일부러. 혈당량에 비례하는 건 인슐린이야. 뭐라고? 인슐린. 잘 들어. 혈당이 증가하잖아? 좀 있다가 인슐린도 증가해. 왜? 너무 증가했으니까 낮춰야 될 거 아니야. 됐어? 그러면 인슐린이 증가하잖아? 글루카곤은 반대야. 이거 외워둬. 혈당량하고 인슐린은 비례. 혈당량과 글루카곤은 반비례. 그러니까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반비례.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혈당량이 높아졌어? 그러면 뭐야? 인슐린 증가해? 글루카곤은 감소해. 서로 반대 작용. 알겠니? 됐어?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야, 언제 혈당이 높을까? 포도당 성분이 많을 때, 저녁으로 분식집 가서, 그치? 떡라면에 라볶이에 김밥 먹을 때, 거기다가 모질러 가지고 공깃밥 추가해서 밥 말아 먹었을 때, 와, 혈당 스파이크. 그치? 이게 혈당량 높은 거야. 자, 그래서 혈당량 높을 때가 언제니? 식사 후. 식사 후를 좀 더 줄이고 싶으면 식후. 그쵸? 또는 운동 전. 이럴 때가 바로 뭐야? 혈당이 높을 때야. 혈당이 높으니까 혈당을 높여줘야 돼요? 낮춰줘야 돼요? 낮춰줘야 되죠. 낮춰줘야 돼. 그래서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자에서 인슐린이 나와. 됐어? 그럼 인슐린이 나오면 봐라.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간띵이에 저장을 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야. 잘 들어. 얘들아, 이자가 뭐야? 분비기관이고. 그 다음 간띵은 뭐야? 표적기관이야.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얘는 뭐라고? 표적기관입니다. 그 다음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 글리코젠이야. 뭐라고? 뭐라고? 글리코젠. 참고적으로 포도당이 여러 개 뭉친 애들을 글리코젠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거는 포도당 합성일까요? 포도당 분해일까요? 합성이야 분해야? 합성입니다. 이게 간단한 녀석, 이게 복잡한 녀석이야. 그 다음 또 세포에서 포도당을 흡수하는 역할도 많이 해. 흡수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세포에 포도당이 없게 만들어줘. 알겠니? 됐어? 그럼 흡수한 거 다 어디로 가? 여기로 가든지 아니면 몸에 갖고 있으면 뭐를 할까요? 지방으로 변환시켜서 살찌게 만들든지.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혈당량 감소야. 그런데 이제 혈당량이 높아. 혈당이 높다는 얘기는 밥 먹기 전, 식사 전, 식전이라고 할 수 있죠. 또는 식전하고 비슷한 게 있어. 다이어트. 여자들이 보통 많이 하는 다이어트. 그렇죠? 다이어트. 그 다음 운동 후. 그러면 힘 다 빠져있지. 배고프죠? 맞지? 이런 경우가 바로 혈당이 낮아. 맞니? 그러면 이제 아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몸에 우리 간띵에 저장되어 있던 요 글리코젠을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시켜. 자, 여기서도 역시 작용하는 것은 이자에서 분비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요거 잘 들어. 분비되는 것은 생성 장소는 이자고 작용하는 장소는 간띵이다. 까먹으면 안 돼요. 뭐라고? 까먹으면 안 된다.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알아봤는데 하나만 더 알려줄게. 얘들아, 우리 몸에서 혈당량 높을 때하고 낮을 때가 있어. 어떤 게 더 위급하냐? 낮은 거. 야, 높으면 밥 집에 갔더니 먹을 게 너무 많아. 엄마는 없어. 근데 먹을 거 다 지져봤더니 한 달치는 있어. 엄마 언제 와도 상관없지. 그치?
근데 집에 갔더니 엄마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엿됐지. 그치? 이게 이머전시잖아. 그치?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엄마 전화 안 받아. 그럼 누구한테 연락해야 돼? 아빠. 아빠도 연락 안 받아. 누나, 형, 언니, 동생. 그치? 다 연락해야지. 이머전시니까. 뭔 얘기인지 알아요? 되니? 이게 위급해. 그래서 우리 몸에선 위급할 때 야, 글루코즈만 분비할까? 아니 글루코즈 아니라 글루카곤만 분비할까? 아니요. 아니요. 아드레날린도 분비합니다. 아드레날린. 빨리빨리 이제 만들기 위해서. 또 있어요. 몸에 저장된 지방 있지, 단백질 있지. 그걸 포도당으로 바꿔주기도 해요. 알겠니? 위급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적인 거 알아봤고요. 이제 오른쪽 몸속 수분량 조절입니다. 이것도 하나만 할게요. 자, 아까 여름철에 너무 더워. 사이다 콜라, 그다음 얼음물, 화채까지 다 먹었어. 되니? 이렇게 먹으면요. 자연이 많이 불러요? 조금 불러요? 많이 불러요. 화장실 들락날락 합니다. 나중에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너네가 어른이 되면 맥주라는 걸 많이 먹을 거야. 맥주에다가 화채 안주 이런 거 먹으면 쥐약이야. 그냥 갔다가 또 오면 또 가요. 알겠니? 맥주 많이 먹으면 화장실 많이 갑니다. 자, 그래서 몸속 수분량 조절이라고 돼 있어. 자, 지금 선생님은 요걸 배울 거야. 요거. 왜? 이거의 반대가 이거니까. 몸에서 물이 너무 많다. 그럼 체내 농도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낮아요. 체내 농도가 낮으면 체내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런 역할을 합니다. 야, 오줌량 늘려. 오줌량 늘린다는 얘기는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이야? 아니면 안 촉진이야? 안 촉진이지. 수분의 재흡수를 흡수하면 우리 몸에 물이 많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수분 재흡수를 흡수를 안 해. 그럼 흡수를 안 하려면 항인효 호르몬을 늘려야 돼, 줄여야 돼? 줄여야 되죠. 됐지?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요. 몸속 수분량이 증가해, 체내 농도가 감소해. 그럼 뇌하수체에서 밑줄 쳐 항인효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돼. 그럼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가 감소돼, 오줌량이 증가되죠. 그다음 여름철입니다.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려. 야, 몸에 물을 한 모금도 안 마시고 몸에서 나가는 땀의 양이 늘어나면 체내 수분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그치? 체내 수분량이 감소하면 체내 농도가 증가한다.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그래서 콩팥에서 오줌으로 나가는 물의 양을 다 흡수해요. 됐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항인효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해서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해. 그래서 오줌량이 감소해. 그래도 오줌을 싸게 돼? 아주 진한 찌린내에 오줌을 싸는 거죠. 너 뒤질래 세이야? 새끼가. 아니 기본 예의가 안 돼 있어 어떻게. 자, 11번. 자, 다음 같은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돼 있어. 티록신 분비 부족이라고 했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됩니다. 인슐린 분비 부족, 당뇨병. 생장기에 생장 호르몬 분비가 부족하면 소인증. 성장기 이후 생장 호르몬이 과다가 분비됐다, 말다 분비됐죠. 만약 생장기다라고 하면 이거는 거인증입니다. 자, 그다음 12번, 13번. 자, 추울 때와 더울 때 우리 몸에서 체온 조절이라고 돼 있어요. 추울 때라고 돼 있어. 근육 떨립니다. 이걸 골격근 수축이라고 해요. 맞아요. 땀 분비 증가, 감소하죠. 안 돼요.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 수축되죠. 이게 맞아요. 티록신이 분비가 증가해요. 세포비 촉진된다.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 리을, 미음. 열 방출량을 증가시킨다. 더울 때 일어나는 거죠. 더울 때 일어나는 거는 아까 정답 아니었던 거. 니은 디귿. 이거 뭐라고? 니은 디귿. 자, 14, 15.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A와 B의 작용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이자에서 분비되는 거 두 가지가 있죠. 인슐린하고 글루카곤. 혈당량 감소시키는 게 이게 인슐린. 그 다음 얘는 글루카곤. 그치? 그 다음 혈당량 유지하는 장소는 간에서 작용을 하죠. 됐죠? 자, 15번. 혈당량이 높습니다. 높으면 낮춰야 되죠? 혈당량에 비례하는 게 뭐라고 했어? 인슐린. 그러면 어디에서? 이자에서 인슐린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에서 뭘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그 다음 세포에서 포도당 흡수를 촉진. 그 다음 혈당이 낮아요. 혈당이 낮으면 우리는 글루카곤을 내죠. 그 다음 얘는 간에서 글리코젠을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시켜요. 넘겨. 자, 넘기시면 자극의 종류에 따른 반응 경로라고 했어요. 이거 별거 없어. 자, 잘 들어.
지금 현재 보시면 A는요. 좌끝 0cm인 지점을 잡고 있어. 자, 이제 B가 손을 놓습니다. 그럼 얘는 밑으로 떨어지지. 떨어지면 얘가 그걸 보고 잡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잘 봐. 여기 있던 녀석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잡는 거 여기. 맞아? 그럼 여기 0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잡는 거잖아. 맞아? 여기까지가 떨어진 높이지. 그치? 그럼 잘 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걸 알 수 있어. 시간에 따라 속도관계 그래프 그릴 수 있지. 맞죠? 시간에 따라 속도관계 그래프를 그리면 얘네들은 이렇게 되고 여기 얼마가 돼? 9.8m/s 저거 이해됐지? 그 다음 요 아랫면적이 뭐야? 이동한 거리인데 이동한 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잡는 거리야. 맞아? 그럼 요거를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줄 알아? 이걸 할 수 있어. 여기를 우리가 임의의 시간 t라고 하고 여기 얼마가 되겠어? 9.8t가 돼. 그럼 요 측정 값은 뭐라고 할 수 있어? 2분의 1 곱하기 9.8 곱하기 t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지. 맞지? 맞잖아. 그러면 측정한 값이 곧 시간을 알려주는 개념이야. 아, 반응까지 일어난 반응 시간을 측정하는 게 이 실험이야. 와, 사람 똘똘하지 않냐? 그렇지? 물리하고 생물을 이어버린 거야. 됐니? 이런 식. 근데 얘는 뭘 이용했다? 시각. 그 다음 얘는 뭐야? 귀를 열고 소리를 듣게 만든 거야. 눈깔은 닫고. 얘는 청각이야. 근데 웃긴 건 뭐야? 시각이나 청각이나 다른 감각기관이죠. 맞죠? 그래서 자극에서 반응까지 일어난 시간, 반응 시간이 똑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그래서 얘는 빨리 잡고요. 얘는 한참 후에 잡아요. 그게 바로 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봐봐. 얘는 평균값이 얼마야? 20. 얘는 얼마야? 30. 그럼 반응 속도는 누가 더 빨라? 얘가 빠르죠. 반응이 빠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아, 시각이 반응하는데 빠르구나. 이해됐니? 그런 얘기야. 그래서 감각기관마다 반응하는 데까지 이거 의식적 반응이에요. 무의식적 반응 아닙니다. 자 있으면 무조건 잡으려고 하는 거 묻죠? 떨어지는 자를 잡는 반응은 대뇌가 반응의 중추인 의식적 반응이에요. 그 다음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신경결을 거쳐 반응으로 나타날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 이걸 우리가 반응 시간이라고 하는 거고 이 반응 시간은요 사람마다 다르고 감각기관마다 다르다. 됐죠? 자, 떨어지는 자를 눈으로 보고 잡는 거 자극이 눈깔, 시각신경, 대뇌. 여기 척수 안 거쳐. 그런 다음에 척수를 거쳐서 손에 있는 근육한테 잡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 다음 시각을 통한 반응과 청각을 통한 반응의 반응 시간이 다른 까닭은 반응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넘겨. 마지막 무조건 반사와 의식적 반응이다 라고 돼 있어. 자, 한 사람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한 다음에 눈을 감았어. 그 다음 도끼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그치? 딱 쳤을 때 이렇게 올라와. 무릎 반사 알려주는 실험이고요. 딱 쳤을 때 어라? 느낌적인 느낌이 나요. 그치? 그럼 손 드는 실험이야. 오케이? 됐냐? 자, 그러면 잘 봐봐. 고무망치로 무릎과 아래를 치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다리가 들립니다 라고 했어. 이걸 무슨 반사라고 하죠? 척수 반사. 고무망치가 닿는 것을 느낌적인 느낌이 들면 오른팔을 든다. 이건 뭐에 해당되죠? 의식적 반응. 이건 대뇌가 감지한 거죠. 얘는 내가 감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들리는 거는요. 척수가 커팅을 한 거고 팔이 드는 거는 대뇌가 커팅을 하는 거죠. 됐지? 자, 그러면 문제. 누가 더 반응이 빨리 일어나? 얘죠. 자, 정리할게요. 대뇌 판단 과정을 거치는 무조건 반사는 거치지 않는. 매우 빠르게 일어나.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명보호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 자, 그 다음 이렇게도 실험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니까 별표 3개 하세요. 뭐라고? 별표 3개. 오늘 여기까지만 끝낼 거야. 밑줄 쳐. 뜨거운 냄비. 그리고 손이 닿는데 얼굴이 닿는 거 아니야. 손이다. 그럼 손은 감각기관인데 얼굴에 있어? 몸에 있어? 몸에 있죠. 그러니까 F부터지. 그 다음 아 뜨거! 그러면 G. 그 다음 I지. 됐죠? 자, 그 다음 어두운 방에서 손을 더듬어.
이건 뭐에 해당돼? 의식적. 뭐라고? 의식적. 그러면 얼굴이 아니라 얼굴을 비비는 게 아니라 손을 비비는 거죠? 그렇죠? 그럼 F. 그다음 D. 그다음에 B. 이건가 저건가? 찾았다. 그러면 EH. 됐죠? 자, 그다음 골대를 향해 날아오는 공을 본 밑줄 쳐. 이것도 의식적이죠. 잡을까 말까? 에이, 잡아. 그치? 근데 이거는 본 거야. 얼굴이야 몸이야? 얼굴이죠. 그래서 A부터 출발해. A, B 잡을까 말까? A 잡아라. EH죠. 선생님 C는 왜 안 돼요? C는 얼굴 찡그리는 거. 으이씨 못 잡았네 이거. 그쵸? 자, 그다음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눈을 찡그린다. 이건 뭐야? 얼굴이 시작해서 얼굴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보고 판단한 다음에 찡그리고 C. 됐어? 그래서 A, B, C 의식적 바다. 됐냐? 됐어요? 자, 이제 밑에 거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무릎 반사가 일어나는 경로. 아이고 뜨거 따거 무릎 반사는 전부 척수 반사입니다. 자극을 수용해서 맞아? 그러면 감각신경에서 척수를 통해 그치? 그 다음 운동신경 반응하는 거죠. 무조건 반사가 의식적 반응보다 빠르게 일어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반응 경로가 짧기 때문에. 됐니? 자, 그래서 다음 주까지 숙제는요. 뒤쪽에 있는 내신 쑥쑥이부터 실력 탄탄이까지 그쵸? 152페이지까지 숙제하시면 돼. 앉아!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날래?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어요.